요즘 우리 집에 스마트 기기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똑똑한 기기들이 우리 몰래 비밀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뭐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요즘 정말 많이들 쓰시는 로봇 청소기,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로봇 청소기에 대한 조사에서 좀 찜찜한 사실들이 밝혀졌거든요. 네,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가 보통 KISA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인기 로봇 청소기들을 모아서 보안 테스트를 한번 쫙 돌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국산 브랜드랑 일부 해외 브랜드 사이에 보안 수준 차이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보세요. 삼성이나 LG 제품은 대체로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나루알, 드리미, 에코백스 같은 일부 중국 브랜드 제품들은 모바일 랩 보안이나 기기 자체 보안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냥 미흡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진짜 심각한 호점들이 발견됐는데요. 예를 들면 해커가 밖에서 마음대로 로봇 청소기 카메라를 켤 수 있다거나 이미 저장된 우리 집 사진을 그냥 쏙 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용자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 그냥 청소기가 아니라 외부인이 조종하는 바퀴 달린 CCTV가 우리 집을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로봇 청소기 몇 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디지털 보안이라는 게요, 한 번 뚫리면 그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질 수 있거든요.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올해 초에 있었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 사건 하나로 잠재적인 피해자가 무려 2,3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었죠.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통신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갑에 하나씩은 다 있는 신용카드사, 롯데카드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요, 정부가 털렸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회사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요. 한번 보세요. 해커가 서버를 뚫은 게 8월 14일이에요. 그런데 롯데카드가 우리 해킹당했네? 하고 알아챈 게 8월 31일입니다. 며칠이나 걸린 거죠? 네, 무려 17일입니다. 17일. 그 긴 시간 동안 해커들은 유유히 데이터를 빼가고 있었는데 회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아찔한 상황이에요. 아니,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잠깐만. 롯데카드 정도 되는 대기업이면 당연히 무슨 보안 인증 같은 거 다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뚫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답은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롯데카드가요, 해킹을 당하기 바로 이틀 전 8월 12일에 ISMS-P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보안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정보 보호랑 개인정보 관리 진짜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국가에서 도장을 쾅 찍어준 거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도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이틀 뒤에 서버가 속수무책으로 털려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국가 공인 인증까지 받은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뚫릴 수 있는 걸까요?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보안 인증이라는 거 대체 믿을 수 있는 거 맞냐? 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IoT 보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문 하나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드웨어, 펌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 여러 겹의 문이 있는 성벽 같은 거죠. 그런데 인증이라는 건 특정 날짜에 자, 지금 보니까 성벽은 잘 서 있네요 하고 확인해 주는 것에 가까워요. 그 확인이 끝난 다음 날 누군가 성벽의 약한 부분 하나를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까지 막아주는 그런 만능 방패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이버 위협의 무대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정보가 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요즘 자동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해킹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해킹은 단순한 절도나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해커가 내 차의 브레이크를 원격으로 잠가버리거나 핸들을 제멋대로 조종한다면요? 이건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심지어 달리는 차의 동력을 꺼버리거나 전기차의 배터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죠. 기아 보이즈라고 도난 방지 장치가 좀 허술한 특정 모델을 놀라지 마세요. 그냥 USB 케이블 하나로 훔치는 방법이 챌린지처럼 SNS에 퍼졌어요. 반면에 영국에서는 더 첨단 기술이 동원됩니다. 게임기처럼 위장한 장비로 스마트키 신호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이오닉5 같은 최신 전기차를 훔쳐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수법도 가지가지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아니, 기업도 뚫리고 나라도 못 막는데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앞으로 뭔가 스마트 기기를 살 때는요, IoT 보안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쓰지 마세요. 1234, 애드민 이런 거요. 나만 아는 복잡한 비밀번호로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스마트폰에 업데이트하세요 알림 뜨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 업데이트에 아주 중요한 보안 패치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 초연결 사회에서 내 디지털 안전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편리한 기술을 만들어 파는 기업,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부, 아니면 그 모든 기술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바로 나 자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